예,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보건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된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작 전에요. 네. 방금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질본 집계를 따르면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밤사이 5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건 질본에서 집계된 겁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그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본 집계라는 점, 총 15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요. 예, 대구에서 38명, 서울에서 3명, 경북에서 3명, 충남 1명, 그리고 충북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도 1명, 전북에서도 1명, 제주에서 1명, 광주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39명이고요. 청도 대남병원 관련 신규 확진자가 1명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확산 단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감염된 환자들이 예.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수의 또 환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 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접촉자를 확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격리 조치와 신속한 진단,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규모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망자 이입도 좀 여쭤볼게요. 네. 국내 감염자 중에 이제 첫 사망자인데 이게 코로나19의 사망인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19일 날 이제 폐렴으로 사망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후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분은 65세 예. 남성인데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 이상 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분인데 15일부터 이제 발열 증상이 있으면서 급속히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예. 결국은 19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 시점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가 확인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이 사망하신 분의 검체를 채취해서 확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아무래도 사인이 이제 폐렴에 의한 호흡 정지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분이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급속히 이제 이 상태가 악화되고 특히 이분이 그 사망할 당시 체중이 45kg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체력이 저하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도 저하된 상태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폐렴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다른 코로나19 환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폐렴이라는 게 확인이 돼도 이게 원인이 뭐부터 시작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폐렴 증상이 영상 검사에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폐렴은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상기도에 감염이 되고 예.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폐렴으로 가게 되는데 폐렴 자체가 지금 바이러스 폐렴, 이 폐렴은 좀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양측성 폐렴이 있고 예. 그라운드 글래스 오파시티라 그래서 좀 이렇게 특징적인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하게 되면 거의 폐렴은 보통 바로 이제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폐렴 증상의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확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교수님. 네. 일단은 확진자를 찾는데 감염 경로를 찾아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은 네. 조기 환자, 그다음에 조기 치료가 먼저라는데 네. 31번 환자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도 대남병원에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확진 네. 전에 방문한 기록이 지금 다른 GPS랄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데 네. 뭐 CCTV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방문지 같은 경우 감염 경로는 지금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이걸 다 네. 밝혀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31번 환자에 대한 수포 감염자 이런 그 언론 그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31번자가 최초 감염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천지교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 발병 양상을 일자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초기 양성 나오는 게 이제 7일, 8일, 9일 때 작은 피크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5, 16, 17 그때 이제 큰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환자가 그 이 초기 피크에 이제 해당되는 분임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이 31번 환자는 그 시점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그 이후에 15, 16, 17 때 큰 피크를 이루는 걸 그 분석을 해보면은 31번 환자가 이 많은 환자를 다 감염시켰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수가 다수를 감염시킨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신천지교회 집단 발병 양상은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은둔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환자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 당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그 소재 파악과 정확한 격리 또 이 조사 추가 감염자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처음 이제 이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 경북 청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청도 지역에 이 31번 확진자가 이달 초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찜질방도 이용을 했었고 거기에서 또 경로당에서 또 봉사활동도 했었더라고요. 네. 이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도 지역에서 좀 필요한 조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이 청도 대남병원과 또 이 신천지교회 간의 관계는 월 뭐 1회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31번 환자 이외에도 다수의 신천지교회 그 신도들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신천지교회에서도 꼭 31번 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자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로 인해서 청도 대남병원에 감염을 일으켰고 또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또 의료진에게도 감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지금 상황을 알리고 있고 대응책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요 대구와 청도 지역을 지역 감염이 시작되니까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쪽 지역에 아까 대구시장도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 의료 인력에 대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과 공공의료에 있는 의료 인력들을 대구 지역과 청도 지역에 지원을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병실 이용과 관련돼서도 현재 음압격리병동에 이들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는 것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음압병동이 아닌 일반 그 병동에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역학조사와 관련돼서도 현재 이 대구 지역의 역학조사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들 인력을 지원하는 조치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이 격리 조치와 적극적인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이 환자들의 어떤 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보건당국이 취해야 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계 단계인데 이게 한 3단계 정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계 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경계 단계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심각에 준한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고요. 그러나 이제 심각 단계로 단계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앙 그 안전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이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나 또는 뭐 총리실 또 행안부 또 외교부 교통부 뭐 모든 범정부적인 부처가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의료 인력에 대한 동원 또 이 격리병상에 대한 동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요. 예. 또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어떤 그 시설에 대한 특별한 경비라든지 또는 이 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제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어제 코로나19 중앙임상 TF 지금은 임상중앙위원회로 좀 바뀌었잖아요. 격상을 시켰는데 확대 재편을 했죠. 코로나19의 특징을 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독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코로나19는 기존의 그 사스와 달리 무증상인 경우에도 이제 감염력이 높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최근에 밝혀졌고요. 그 전부터 임상적으로는 의심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 확실한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클 거고요.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이서 침방울이 튀거나 그럴 때는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군부대 내에서도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군부대처럼 이렇게 그 밀집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있다든지 그리고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 해군의 모 병사, 그렇죠. 네. 증평, 계룡대 네. 장교 두 분까지 해서 지금 군부대도 좀 다시 뚫렸어요. 그래서 네. 국방부에서도 휴가나 뭐 외박 이런 거 다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군인들까지 갔다. 물론 이제 외박 나고 휴가 나가실 때 많은 민간인들도 접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질병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감기처럼 이 증상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 질병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따라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들이 스스로가 자가격리와 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좀 많은 속도로 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가 증상이 좀 있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좀 빠르게 신고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좀 격리 조치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뭔가의 절차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한 절차는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이상 증상이 인지가 되면은 예. 인근 보건기관이라든지 또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콜센터 1339로 전화를 걸어서 예. 거기에로부터 이제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종전처럼 그냥 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의료기관의 그 요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일반 환자와 섞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또 병원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의 어떤 다른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별도의 동선을 통해서 선별 진료소 같은 데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오늘도 신천지 대교 관련 신규 확진자가 39명이 나왔거든요. 교수님, 그 31번 환자, 그런데 이제 슈퍼 전염파자는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다.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잠복기를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잠복기가 2일에서 11일 정도고요. 평균 한 6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른 이런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환자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쭤보면, 그래서 이분이 다녔던 동선, 아까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도 대남병원, 네. 그렇죠. 신천지 교회는 물론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를 방문했거나 들렀거나 접촉을 했던 분들께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31번 환자의 그 동선과 감염 경로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역사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분과의 접촉자를 찾아서 그 접촉자들을 조기에 격리 조치하면서 증상 발현 여부 또 그에 따른 이 확진 검사를 해서 확진 판정 받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연골고리를 잘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방문했던 거 또 대구의 호텔에 방문했던 거 예, 그런 거 예.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내 첫 전파자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환자들이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이번 31번 환자가 첫 확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접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교회에선 사실 예배가 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좀 정부 내에서도 이 관련해서 명단을 좀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8,000명 가까이가 이 예배 신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 조사를 다 감당하는 게 정부 인력으로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바이러스 검사의 문제는 저희 지금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적정 숫자 그리고 맥시멈 숫자를 지금 곧 파악을 해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 10,000건 정도는 하루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확진자에 대한 숫자가 지금 156명 이렇게까지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교수님께서 네. 이제 질본 본부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메르스 사태 경험을 하셨고 신종플루 사태도 사실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 그리고 정부 대체, 지자체 대체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상황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 시에 담당 업무를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빠르게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집단 발병이 있었긴 하지만 그 집단 발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은 그때와는 다르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환자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고요. 예. 또 중요한 점은 이 환자의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의 어떤 진료 업무 가중, 또 자원 부족,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 당시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지금 음압병실에 1인 1실로 하던 것을 일반 병실 1인 1실로 좀 바꾸고 네. 중증 환자를 위주로 음압병실에 지금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예, 근데 음압병실이라는 게 뭐고 네. 어떤 경우에 음압병실을 꼭 이용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압력이 네거티브 압력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아.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다른 환자나 그 의료진들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가동을 함으로써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설치하는데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얼마나 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장비를 들여오고 뭐 인력을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는 데는? 일단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1병상당 한 2, 3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거를 유지하는 비용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병원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중증 네. 환자만 일단 음압병동에 가는 거잖아요. 그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을 네.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증 환자는 일반 1인 1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병이 80% 정도는 경미한 상태에서 자기 면역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판단하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히 이제 폐렴 증상에 관한 이 진행 여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또 환자를 또 다른 음압병동으로 또 전원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 WHO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과 이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관리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2가지 임상 실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주 이내에 2가지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걸 좀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겁니까 이게? 아마 WHO의 발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들, 그런 약들을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국내에서도 항바이러스 제제나 말라리아 제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를 적용을 해서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발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도 시민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의료진 의사로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지금은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를 한다든지 손 씻기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예.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침 증세가 있는 분, 또 이 침이 많이 튀는 분들은 예.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 단계부터 저희들이 여러 번 우리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전병렬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